자, 지금 윤석열 또 방탄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열받는데 이재명 방탄, 이재명 방탄, 이재명 방탄국회 무슨 뭐 계속해서 열었던 그 방탄 정말 나쁜 악의적 선동이었거든요. 그 악의적 선동이죠. 근데 지금은 윤석열 방탄. 언론들 똑같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계속 방탄 얘기하는 거야. 윤석열 방탄이지. 최혜병 특검 거부권은 윤석열 방탄이야. 김건희 특검 거부권은 윤석열 김건희 방탄이라고. 공당이 어떻게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고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잘못한 게 명백하면 방탄을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할 때는 살곤수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막상 그리고 국회는요 방탄을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방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체포 동의 이거 가지고 방탄이네 아니네 하는데 체포는 그 자체가 형벌이 아니에요. 구속도 형벌이 아니에요. 네. 재판이 돼서 확정 판결이 나와요. 그때부터 형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체포 당장 막고 구속 당장 막았다. 그게 방탄인가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랑 그 가족에 대해서는 아예 재판에 가는 절차 자체를 막아버리잖아요. 이게 방탄이지. 여러분 댓글창에 있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방탄이라고 써주세요. 다 똑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난 돌려주고 싶어 쟤들한테.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증거 하나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기각됐던 기억들 하십니다. 그게 민주당 총선 압승의 시발점이었다고 난 봐. 이재명 스스로가 스토리를 만들면서 역사 속에 스스로가 대선은 주자가 돼버린 거야. 총선 끝나고 끝난 거예요. 아까 그 지지율 봤죠. 이 주자랑 2배 차이 나죠. 그걸 내가 대세론이라고 그랬거든. 대세론이 되면 세상 나라가 바뀌어요. 공무원들이 윤석열 말 안 듣고 이재명 말 듣습니다. 아, 그렇죠. 그 느낌이 있다고. 대세론이 되면 검찰도 수사 함부로 못합니다. 사실상 심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이에요. 그러면 이재명한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세력이 정권을 바꾸게 만들어야 돼. 그중에 도움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국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통과되니까 뭐 반응들이 이런 거였었죠. 단체 퇴장하고 분노를 쏟아냈대 국민의힘이. 윤석열 보라는 거잖아 저거. 저 특검법 통과된 다음에 윤재옥이 계속해서 다른 언론 뒤에 있는 게 지금 다 기자거든요. 언론과 인터뷰를 못하고 계속 저 전화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통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러고 있다가 1시간 후에 정진석이 거부권 발동하겠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 원내대표 하면 다 나가라고 하십시오. 자,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남자라고 그렇게 그래서 옆에 생각하십니까? 왜 자꾸 전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서 좀 하면 안 되나? 여사입니까? 아니 내가 아니구나. 아유 그냥 평범한 아주머니랑 통화하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이 말이야. 다음에 정무수석 새로 된 놈. 제가 해병대 출신이라며. 아 그래요? 굽네 치킨이? 그거 아닌가? 지금 원내대표 본가 헷갈리네. 됐고 뭐. 최해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왜 나쁜 선례가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쁜 설레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홍철호 수석 해병대 출신 맞네요. 자, 근데 그 김웅이 유일하게 찬성표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 찬성 국민의힘 김웅 박대령 공소 취소부터 해야 했다. 저게 맞거든요. 맞는 말이죠. 안에 논리의 전개는 동의가 되지 않는데 결론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뭔 말이야 그게. 안에 논리 전개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결론이 맞았어. 정답이 맞아. 아니 김웅이 쟤는 자기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국회의원들을 무지하게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죠. 근데 사실 김웅 같은 사람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보니까 그런 보도 많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뭐 저 윤석열이가 뭐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지금 이 당이 이렇게 뭐냐 이런 얘기가 뒤에서 뒷담화를 엄청 깐다는 거죠. 근데 윤석열의 캐비넷 왜 저번에 디넷 디넷.
12년 3년 전에 휴대폰 포렌식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더만. 그 디넷이 디지털 네트워크인 줄 알았더니 디지털 캐비넷이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 않더라. 그러면서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우리 표 계산 한번 해봅시다. 낙선, 낙천, 불출마가 55명이에요. 55명. 근데 전체 성원 현재 국회의원이 총 197명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거기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석이 예를 들면 재표결 할 때 출석 195명 기준에 감옥도 갇혀 있고 그러니까 195명 기준으로 할 때 국민의힘이 17표만 이탈하면 통과된다 이건데 내가 보기엔 국민의힘 17표가 핵심은 아니라고 봐. 아까 초반에 내가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있죠. 낙선, 낙천, 불출마가 55명이야. 문제는 이 사람들이 조건 앞부분을 떠나갖고 마지막 본회의장이거든요. 그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인데 그중에 17명만 17명은 아니지. 그중에 빈정상해 가지고 17명만 찬성을 눌러도 통과 일단. 21대 국회의원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가 낙선자 오찬이라는 걸 했어. 이재명 대표처럼 출구조사가 나오자마자 얼굴이 어두웠던 이유는 낙선자 생각하니까 마음 아팠다가 아니라 윤석열이는 표단속하느라고 낙선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밥을 미겼다고요. 저기도 보니까 거기 같던데. 영빈관? 네, 영빈관에서 했어요. 아, 나 진짜 저럴 거면 왜 갔냐고 도대체. 수의계약 하려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예를 들면 국민하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한 140석, 145석 이 정도 수준이면요. 서로 이겼다고 하면서 최소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졌다고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엄청난 선방을 했다. 그러면 여론이 진보 보수가 양쪽이 팽팽하게 갈 거예요. 지금은 보수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진영의 사기가. 네. 근데 여론조사 이렇게 나옵니다.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한다 67, 반대한다 19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을 수가 없죠. 대구 경북만 해도 64가 찬성이고 반대가 20인데 대구 경북도 저렇게 나오는데 골 때려. 연령대로도 그래요. 연령대로도요. 60에서 69세가 찬성이 63%고요. 반대가 23%입니다. 70대 이상만 찬성이 70세 이상 46, 반대가 30이에요. 70대마저도 찬성이 더 높죠. 근데 이거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반대할 수 있겠느냐 일단은. 근데 여기서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재적 의원 과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97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반이면 150명이 좀 못 될 거 아니에요. 149명 정도 됩니다. 149명 이상이 출석을 해요. 그중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렵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그냥 통과해요. 왜냐하면 모수가 적어지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빠지더라도 107, 80 정도 되잖아요. 그 사람 중에 절대 다수가 특검법을 찬성할 사람들이에요. 국민의힘이 이번처럼 퇴장을 해버리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퇴장 의미는 곧 찬성이다. 그래서 이건 퇴장을 못 할 거예요. 더군다나 이건 무기명 투표예요. 국민의힘이 표결을 참석을 해. 근데 무기명 투표야. 근데 낙선한 사람이 국회의원 안 된 사람이 마지막 국회인데 55명이에요. 그럼 빈정이 상해가지고 18명이었던가요? 17명. 17명만 찬성해버리면 이건 통과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 엄청 살 떨리는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 진짜 재밌겠네요. 윤석열 입장에서 당장 거부권 이야기를 정진석이 말을 제어는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빈정상에서 변심할까 봐. 야, 그 사이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어차피 지금 아마 저 본회의가 열리는 거는 5월 27일인가 28일인가 그래요. 딱 그날 하루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금 이게 5월 3일 날 아마 저 대통령실로 이송이 됐을 거예요. 정부 이송됐을 거야. 그럼 여기 있네. 5월 17일까지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되고 5월 27일 또는 28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재의결 시도를 할 텐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7표만 이탈하는 게 방법이 아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예 안 들어오는 방법 무기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들 낙선자 55명 중에서 변심만 17표 해도 된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5월 28일에 그러면 5월 27일이나 8일 딱 정해져 있는 아직 거죠, 안 정해진 아직. 거죠. 네.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당장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윤석열 거부권 행사를 바로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거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낙선했건 안 했건 반대를 누를 수 있는 원천에는 뭐가 있냐면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이 특검을 잘못 통과시켜서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선동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 나경원이가 당대표 출마 예상이 되잖아요.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다. 여의도 대통령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론전 하는 거예요. 안 먹히겠지만 현실은. 그러니까 여론이 아까 보여드린 여론조사보다 반대로 딱 뒤집히는 순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안 그런 이상은 굉장히 묘한 완전 아타리 일본말 아타진 게임기 이름 아닌가? 네, 기대가 됩니다. 5월 28일 날 그래서 이때도 뭐 본회의 방청 가실 분들은 신청하셔가지고 개별적으로라도 신청하시면 국회에 들어가실 수 5월 있습니다. 28일이 손 있는 날이에요, 없는 날이에요? 27일인지 28일인지 그래서 아마. 결론 26명만 안 들어와도 특검 국회 통과합니다. 55명 중에 그렇죠. 해외 외유 있고 내가 나가서 뭐해 지방에서 그냥 노는 사람 있다고 치자. 26명만 출석하지 않으면 최병 특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낙선자를 언급할 때는 항상 이분은 참 잘하셨는데 대통령의 못에서 떨어진 것 같다. 이 말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오지 마시게. 예. 저를 간단한 거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들하고 만찬에 때문에 요건 다른 거 없어요. 해석이 분분할 것도 없어.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뭔가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이. 그리고 아직까지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법인카드 이건 뭐 정기적으로 방송 보자. 이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맞춤 가발이 나오는데 한 3주 걸린다며요. 근데 네. 그래서 근데 한동훈이는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못 돌아가면 그 건 떨어진 연 되는 거고 윤석열 탄핵 때도 한동훈은 문제인데 한동훈이 윤석열과 척을 지면서 반윤의 기치를 높이 드세울 수도 있는 탄핵을 한동훈이 시켰다고 생각하면 한동훈은 정치적 미래는 보장되는 거야. 왜? 당대표 가서 만약에 출마한다면요. 근데 한동훈도 지금 저렇게 이제 암중 모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지금 이철규가 나간다고 하더니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했나 봐요. 이철규는 출마를 접었고 그래놓고 딱 심포도 이야기하다만 공 많이 원래 들여야 나갈 되는데. 생각이 없었대. 진짜 그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뻔히 다 봤는데. 그래서 지금 나가겠다고 하는 애들이 아마 저것도 용산 오다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물어보잖아. 윤심은 누구냐? 송석준, 추경호, 이정배. 네. 추경호가 기재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가장 유력.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일장일단이 그러니까 단점이 엄청 많은 후보들이에요. 송석준은 일탈한 정치군인이 해병대 붕괴시키려는 걸 바로잡은 게 본질이다. 이게 해병대 수사 개입이 본질이라는 거고. 두 번째, 이종배는 야당 폭주에 대한민국 위기가 왔다 사직생으로 지킬 것이다. 총선 민심을 결과를 보고도 졌단 소리합니다. 추경호는 아시다시피 가장 무능했던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누가 돼도 민주당한테는 똥받치죠. 근데 이 중에서 진짜 추경호를 내세우려고 나머지 2명 들러리라는 이야기도 있고 사실 추경호가 그 기재부 장관
내 던지고 지금 삼선하겠다고 다시 내려가서 또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도 비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와서 원내대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국민의 비난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네. 아니 얘네들은 국민의 비난을 신경 안 쓴다는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워딩을 한번 보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뽑아준단 말이에요. 네. 누구를 향하고 있는 말인지, 이게 과연 국민을 향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향하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평범한 아주머니들을 향한 말인지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의 이 동영상 짧게 한번 볼까요? 그 아까 못 들어준 거 들어주세요. 아니, 맥락은 같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절박함과 국민의힘의 거지 발사기 같은 것도 나오는 거랑 좀 맥락은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다. 자, 박찬대 최고의 발언 짧은 거에 한번 지웠어요? 예. 네. 잠깐만 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맥락상 그렇게 안 틀어도 상관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원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찬성할 때 찬성하고 반대할 때 반대하는 빡세게 박찬대가 해내겠습니다. 네. 저렇게 열심히 해내면은 또 뭐 우리가 저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 저 연설이 굉장히 세게 강하게 했었기 때문에 그 정편 공중파에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교회 오빠 이미지로 부드러운 남자일 것 같았던 박찬대 의원이 저렇게 연설을 세게 함으로써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다 가져갈 거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저 국민의힘에서는 다 뭐 하자들 나와가지고 다 원내대표 하겠다고 하지만 저 사람들이 무슨 실권이 있어요. 근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들어놓는 것도 안 돼. 박찬대는 원칙대로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저런 연설하고 있는 박찬대한테 좀 전에 보여드린 누가 나와도 저는 선거의 명분은 뭐냐면 국회가 어떤 그런 거에 빠지지 말고 빨리빨리 개혁해내라는 의미라고 하면 법사위든 문영이든 17개, 8개든 다 가져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민심 등에 업고 하는 거지. 내 편이 국민이 민주당 편이고 박찬대 편이고 이재명 편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저런 애들 나와가지고 자리 한번 역사에 원내대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서 역사에 그냥 흔적 한번 남겨보지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런 원내대표 중에 한 놈은 윤석열 탄핵에 앞장설걸? 내가 책임질게. 진짜로 그래. 그 역사야.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새날 방송 여기서 마치고 좀 읽어드릴 게 있구나. 갈라치기 이야기는 내가 오늘까지만 하고 더 이상 안 해요. 하도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자, 김영일님, 예 마리오, 윤석열, 김건희 씨 국민들한테 엔간히 대들고 자수하여 광명 짜주시오이. 감옥 가야지 뭔 소리야 이 양반아. 고식님, 겸공 새날 갈라치기 너무 심해요. 근데 저는 과거 총선 지선 비슷하네 생각하던 중 제 주변 현혹되는 거 보고 심각하다. 기 좋은 푸른 남 진실의 속살을 알려주시길요. 예. 간단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김영일님, 푸나성님, 정 변호사님, 군기반장, 광딸 마차님 세 분 고양이 여짝인데 구수한 사투리로 진행하면 안 되겠어. 새날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희망입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새날은 광주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표준말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정청래 의원 나오는 당원이 최고다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